2016년 브라질 리우올림픽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 선수들이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9월 중순 터키 3순에서 월드 그랑프리 시리즈 2가 열렸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랑프리 대회 맨체스터 대회를 앞두고 저희들이 제작했던 미 방영분을 지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선수들 지금 태릉에서 열심히 훈련하고 곧 맨체스터로 향하는데요.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속내, 속사정, 뒷이야기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번 남자가 금하나, 대원이 동하나, 그리고 여자 노메달인데 이번에 가장 큰 수확이라면 조초로의 뭐라 그러지? 재발견? 우리 철호가 달라졌어. 우리 철호가 달라졌어요. Tremendous headshot by the Korean. Keeps moving forward. Bang! Straight in there. Chases the opponent, takes advantage of it, but that's it. 우리 조초로 선수를 보면 참 메가리가 없지? 훈이가 그랬거든. 제가 이 두 선수가 갑자기 최근에 갑자기 돌변했어. 옛날 김은 선수도 뿌에블라 세계선수권 결승에서 진 뒤로 굉장히 침울했어. 그렇지. 조초로 선수도 세계대회 월드 챔피언 출신인데도 뭔가 그런 뒤에서 아우라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약간 이겨도 좀 약간 뒤에서 약간 손가락 받는 금메달 그런 걸 받았단 말이야. 솔직히 본인도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금메달다운 어떤 기백이 좀 부족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야 뭐 병강세야 그런가? 단어가? 아니 발이 난 진짜 맞으면 죽겠더라니까. 최근에 한국 선수들이 달라진 점이 하나 있어요. 올해 뭐 했지만은 집요함이 생겼어. 끝까지 종료 직전까지 거기에 가장 첫 번째 했던 선수가 오해리 선수. 네. Yeah, it's lots of work. Although that's it though. That was it for Korea. Great performance at this level of competition. 오히려 선수 2연속 지금 뭐 하다가 지금 잠깐 이번에 예선에서 떨어져서 잠깐 연승을 좀 멈췄지만 오일 선수 경기 전에 왼쪽 무릎에 부상이 있어서요. 그 웜업장에서 자기 경기 들어가기 전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왼쪽 무릎이 있어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다고 다음 때도 있고 한데 그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기 움직임 자체가 컨디션 좋았을 때 샬라비스키나 모스크바 대회에 비해서는 약간 그 부상을 우려한 듯한 좀 약간 그러니까 뭐 이번에 대체적으로 뭐 양기자고 뭐 저도 뭐 마찬가지지만 조초로가 그렇게 막 그 정도로 할지는 몰랐지만 전반적으로 여자들 이번에 흐름 자체가 김소희 지난대회 금메달 돼서 오랜만에 했지만 이번에 역시 조금 뭐 좀 그러니까 금메달보다는 메달권만 올라가도 좀 좋겠다라는 정도. 오해리도 이번에는 왠지 이번에 한번 한 템포 쉴 것 같다라는 느낌. 네. 그리고 나머지 뭐 기타 선수들도 뭐 좀 뭐 어렵지 않느냐. 동메달 정도 하나 두 개 정도 뭐 잘하면 뭐 금메달은 이번에 좀 크게 기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대에서는 이제 금메달 한두 개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저는 이인종 선수를 좀 언급을 하고 싶어요. 올해 34살. 네. 이번 그랑프리 3순 대회가 이인종 선수로서는 다음 맨체스터 그랑프리에 나갈 그리고 리우 올림픽을 향해서 계속 한 발 더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딱 갈리는 대회였어요. 요번 대회에서 1등을 하면 러시아 오픈 뛰고 바로 그 다음에 맨체스터 가서 다시 맨체스터에서 승부를 한번 봐주면 파이널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이번 경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작은 소희라든가 큰 소희라든가 이런 선수들은 요번 경기에서 사실 기대만큼은 못했지만 약간 주춤을 했어도 지금 자기 자리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완전히 빠져서 이제 기회가 없다 이런 입장은 아니었지만 이인정 선수는 이번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참 짠했던 건 영국의 그 비앙카 옵던하고 경기를 했어요. 첫 경기에서 모스크바 그랑프리 시리즈 1위자 터키의 쿠스나피아를 잡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두 번째 경기에서도 또 잡고 올라가 역전 막 따라 붙어가지고 결국 잡고 끝내 승리하고 올라갔는데 비앙카 옵던을 딱 맞으면서 지난번 모스크바 대회에서 점수차로 졌거든요. 이인종 선수가. 근데 비앙카 옵던을 상대로 끝까지 끈질긴 승부를 해서 골든포인트까지 갔는데 골든포인트에서 결국 아쉽게
봤어요. 졌는데 어떻게 전망합니까? 이인종 선수 거의 사실상 이제 끝났다고 하잖아요. 맨체스터에 출전합니다. 어제 통화했고요. 왜 출전한다고 합니까? 사실상 뭐 이제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네, 자력으로 나가는 건 불가능하죠. 점수 때도 그렇고. 근데 비앙카 먹거든. 비앙카를 한번 꼭 한번 다시 붙어보고 싶다. 이기고 지고 뭐 이런 거는 결과인데 꼭 한번 다시 해보고 싶으니까 이인종 선수가 약간 이 경기 자체에 대한 굉장히 좋아요, 진짜. 그래서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다시 한번 이 대회 다시 나오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맨체스터 대회에 출전을 한답니다. 저는 그 조철호 선수하고 같은 체급인 그 차동민 선수를 이번에 삼성 그랑프리 대회 때 좀 마음적으로 많이 응원을 했습니다. 근데 조철호 선수가 워낙 발군의 기량을 선보이다 보니까 차동민 선수도 페이스북 좀 자극을 받았겠죠. 좀 차동민 선수와 관련된 이야기 좀 있습니다. 차동민 선수가 갑자기 시인이 됐나? 시인이 됐어요? 갑자기 시적인 페이스북에 자기 심경을 예. 나이 30에 깨닫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고로 나도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되렸다. 철학적인. 지난 토요일에 9월 18일 오후 7시 현지 시간입니다. 현지 시간은 7시. 네. 양 기자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 차동민. 전 이거에 대해서 차동민 선수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차동민 선수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제가 너무 착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착해 정말. 그 일찍이 성공하고 올림픽 금메달 따고 했는데 그런 거 지금 너무 착해. 그날 경기, 그날 서로의 경기. 왜냐면 조철호 선수가 준결승에서 꺾은 선수가 8강에서 차동민 선수를 이긴 선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선수를 조철호 선수가 RSC로 이겨버리고 결승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동민 선수가 거기서 그런 상황을 딱 보니까 내가 그동안 너무 이 테니스 선수촌 안에서나 내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마음을 놨고, 그리고 내가 나 스스로를 대하고 내가 여기에 대한 욕심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너무 그냥 착하게 생각하고 착하게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착하게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구나. 안 되겠다. 이제 이 상황이라면 당장 나가는 문제를 놓고 국내 선발전을 해야 될 수도 있고 평가전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접전이 오기까지에 내가 너무 착하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다. 이제부터 돌아가서 독하게 해야겠다. 저는 이대훈 선수도 굉장히 많이 성숙해졌구나. 네. 이제 뭐 경기 끝나자마자 이제 믹스존 인터뷰를 했는데 졌지만 굉장히 나에게는 굉장히 이번에 소중한 경험이 있었던 대회다. 나는 이번에 승점 13점 3등으로 해서 이 정도면 내가 충분하고 무엇보다 올림픽으로 가는 길에 그러니까 전제 조건 나는 올림픽 간다 해요. 자신감 거기 깔려 있어요. 자만이 아니에요. 분명한 거는 자만과 기만이 아닌 어떤 자신감, 가겠다라는 확고한 어떤 집념 속에서 내가 2010년 리우올림픽으로 가는데 그 길목에서 내가 반드시 만나야 될 몇 명의 선수가 있다. 그 중에 이번에 만난 러시아의 데니센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업장에서. 내가 진짜 데니센코가 딱 이겨야 될 때 어떻게 준비해가지고 나와야 될지에 대해서 감 잡았다. 딱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타제굴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타제굴하고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이 사람들은 타제굴의 경기를 보면서 타제굴 저렇게 들어오면 저렇게 커트 되면 되고 저렇게 빠지면 되는데 왜 맞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자꾸 얘기들을 하는데 다른 어떤 선수들도 그걸 몰라서 타제굴한테 맞아주는 게 절대 아니다. 분명히 경기 현장에서 붙어봐야만 알 수 있는 그게 있다. 왜 타제굴한테 그럼 나도 직접 맞고 얻어 터져봐야 이렇구나라는 걸 알고 데뷔를 하고 할 수가 있지. 보는 것만으로는 발을 놓는 위치라든가 왜 여기서 도저히 사람들이 못 피하고 맞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쉽게들 얘기하는데 분명히 붙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도 우리가 맨체스터에서 호에 나왔을 때도 그때 메달 안 나오고 노메달 연속 나와서 이제 긴급 호에로 나갔잖아요. 그때 한 이야기는 뭐냐면 그랑프리 이 시리즈만큼은 국제 멀티 대회하고 세계 선수권은 그때 그 단 한 번에 자기 어떤 명예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력 집중을 하지만 이 그랑프리는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거기에 상처를 받으면은 다음 경기가 안 된다. 그런 부분에 가장 이대훈 선수가 이걸 잘 활용하고 있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뜻을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금방 본인이 알아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도 역시 곤잘레스한테 그동안 이제 그 전까지 이번에 붙었을 때 전까지 4번을 싸워서 한 번을 이기고 나머지 3번을 졌는데 이번에 5번 싸워서 이제 2번째 이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역시 마지막 이번 또 깨달은 거예요. 전 경기에서 다 이긴 거 마지막에 얼굴을 방심하고 했다가 7초 3초 사이에서 이게 맞아서
졌단 말이에요. 그때 전략 그때 우리 기자들한테 그렇죠. 한 이야기가 그때 내가 그냥 바깥으로 도망가 버렸으면 내가 그냥 차라리 이기는 건데. 에라이 새끼야 그 끝까지 비겁하게 싸운 욕을 한마디 얻어먹은 대신 나는 이긴 승자가 되었는데 내가 괜히 끝까지 한다고 발을 괜히 그게 뺐다가 이대호 선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 그날 첼라비스키 세계선수권 대회 때 그 곤잘레스한테 그 머리를 한계선 쪽에서 내준 거와 관련해가지고 물론 그 정보가 늦게 표출되긴 했지만 그래서 그거 나가지 그랬어 그랬더니 아니 그걸 그렇게 나가면 사람들이 보기에 좀 이렇게 막 피하는 것 같고 모양새가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 자기는 또 자기 생각이 이렇게 한계선 쪽에 걸치고 빠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기니까 와가지고 딱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학습 효과가 이번에 나왔잖아. 이게 붙었을 때 그냥 나가버려. 그냥 대놓고 나가버려. 그래서 역시 인간은 학습의 동물이다. 그리고 너무 나갔어. 그치? 그러다 보니까 얘가 저번에도 유일하게 한 번 이긴 게 뿌이블라 그때 16강전인가 8강전인가 이겼을 거야. 올림픽 이후에. 아, 그때? 그때도 점수 차승이 곧 눈앞인데 경고가 하나 남았어. 경고가 하나 남은 거야. 아슬아슬하게 그때 주심이 봐줘서 이긴 거지. 만약 그 주심이 이대훈이 좀 뭐 반감을 가지거나 한국에 반감을 가졌으면 경고 감점표를 준 거야. 이번에도 마지막 경고 하나 남았어. 내가 대훈이가- 보기에 우리 선수들 중에 전 경기, 그전 경기, 한 경기를 하면서 그 학습 효과가 가장 큰 그렇죠. 선수는 난 이대훈이라고, 그렇죠. 이대훈 선수라고. 이대훈 보거든요. 선수도 당장 지난번에 태능 단짝인 김훈 친하면서도 가장 불편한 선수 김훈과 그랑프에서 만난 거예요. 네. 그것도 역시 그 이대훈 선수는 굉장히 좋은 경험을 가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솔직히 훈이 형이랑 경기하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스트레스 받았을 때. 친하기도 하고 또 막 뭐 이런 같이 운동하고 하는데. 근데 막상 모스크바에서 한번 지고 나니까 마음 편해졌대. 편해지고 런던 올림픽 나갈 때는 그 이길수나 석승우랑 경기를 하면서 그거는 경기를 지면은 끝나는 거잖아. 네. 근데 이거는 다른 경쟁하는 많은 선수들하고 계속 경쟁하면서 그들 중에 우위에 있는 선수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자기는 오히려 편해졌고 자신 있다. 그 10월 중순에 있는 그 맨체스터 그랑프리 3 그건 키포인트를 어떻게 봅니까? 그냥 우리 한국팀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중요한 내용은 지금 여자 마이너스 49에 김소희 선수가 5위에 있다가 이번 대회를 통해서 한 6위권 내지는 좀 많이 밀리면 7위권까지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6위권 정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맨체스터에서는 최소한 8강 이상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가려면 4강까지 가줘야 돼요. 만약에 안 그러면 파이널 8위 정도로 걸치거나 만약 이렇게 되면 좀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했을 때 작은 김소희 선수는 그 정도 해줘야 되고 큰 소희는 맨체스터 대회에서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입상권 해줘야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8위권에 걸려 있어요. 지금 딱 그러면 맨체스터 경기에서 혹여라도 실수하면 8위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잘해주면 6위까지만 딱 띄워줘도 파이널 가가지고 큰 소희가? 예. 근데 큰 소리가 이렇게 메달을 많이 안 따는 거 이렇게 이게 왜 그러냐면요. 큰 김소희, 삼성에서 온 큰 김소희 선수가 올해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로 1등을 했고 올 초에 볼리비아 파라과이 오픈도 갔다 왔고요. 카타르 오픈가 올 초에 갔다 왔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춘천 오픈도 뛰었어요. 그래서 지금 김소희 선수가 원래대로면 한 12, 11위권이었는데 지금 한 8위권까지 진입을 했거든요. 근데 8위권으로는 맨체스터에서 만약에 초반 탈락하는 상황이 생기면 다른 치고 올라가는 선수들 한 둘만 있어도 빠져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감안해가지고 해야 되고 6, 8은 이대훈 선수가 뭐 나가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확실한데 김훈 선수가 어디까지 쫓아올 수 있느냐 완전 포인트고 하미나 선수는 아쉽지만 여자 마이너스 49kg급에서 이번에 우승을 한번 해봤으면 다음번 맨체스터 나가서 다시 한번 입상권을 하면 파이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점수대가 갈 수도 있었어요. 네. 근데 요번에 이제 조금 두 번째 경기에선가 조금 일찍 치면서 점수대로는 이제 맨체스터를 나간다 하더라도 파이널을 8명이 나가는 대회를 나가기는 좀 어렵게 됐고 임금별 선수 역시 마찬가지예요. 임금별 선수 역시도 맨체스터를 출전은 하지만 맨체스터에서 1등을 한다 하더라도 그랑프리 파이널 8위 안에는 못 들어가요. 그리고 이하름 선수가 이번에 그 체급에 나갔었는데 이하름 선수에게 사실 이번이 분수령이었어요. 이하름 선수도 이번에 1등을 했으면 다음번 맨체스터 대회를 나갈 수 있는 명분을 쌓을 수 있었어요. 근데 뭐 좀 아쉽게 됐고 마이너스 6, 7은 오에리 선수가 나갈 것으로는 보이는데 일단 부상 관리 빨리 해야 되고
황경선 선수는 마이너스 67에서는 이제 점수대로 자력으로 나가는 것은 이제 사실상 불가능해졌고요. 플러스 67에서는 안세범, 이인종 두 선수가 나왔는데 안세범 선수는 이미 점수가 많이 뒤에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웠었고 이인종 선수가 사실상 이번 대회 만약에 1등을 했으면 러시아 오픈 뛰고 맨체스터까지 좀 좋은 성적을 내면 한번 다른 점수 막 빠지고 올라가고 하는 거 계산 속에서 한번 노려볼 수 있었는데 파리아는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게 됐고 그리고 남자 마이너스 58은 뭐 김태우 선수가 워낙에 압도적으로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고 마이너스 68도 뭐 이대현 선수가 점수대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나는 위에 있고 마이너스 80은 우리가 선수가 없고 플러스 80은 차동민 선수가 5위인데 지금 10월 랭킹에서 5위를 유지를 할지 6위로 밀릴지 조금 관건일 것 같긴 해요. 조철호 선수는 17위에 있다가 이번 대회를 통해서 10위 아니면 11위까지 올라서게 됩니다. 야, 근데 조철호 선수는 이번 같이만 하면은 야 팬들이 엄청 생기더라고요. 네. 예, 뭐 W 스텝들부터 해서 조철호 너무 멋있다고. 여하튼 10월 중순에 있는 맨체스터 3 그랑프리 두 기자가 가니까 꼼꼼히 좀 살펴보길 바라겠습니다.